Wait, what? 서울특별시에서 다른 광역시까지 이어주는 대중교통, 그중 남부지역은 대구나 울산, 부산만 보더라도 철도가 좀 더 경쟁력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는 버스에게 완벽 의존이지만 명백하게 고속열차 덕으로 소요시간이 도로교통에 비해 짧고 경부선에서 운행하는 열차들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남부지역이지만 배차는 완전 반대 성격인 노선축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광주 간 대중교통 2023년 리뉴얼입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일반 고속을 이용해서 광주까지 이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온 이 차량은 13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만약 그랜버드 요즘 모델이었다면 좀 더 푹신한 시트를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게 됐네요. 이번 시간 이 차량은 32명을 태웠습니다. 간격이 많이 좀이라고 이곳저곳에 수요가 좀 분산된 감이 있나 본지 빈자리가 좀 보입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7호선 반포역 앞을 지나서 잠원 IC로 이동한 다음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잠원 IC는 양재 IC 방향 도로에만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남대교 방향 도로에서 빠져나가거나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잠원 IC에 들어섰습니다. 일요일 낮에도 어김없이 정치로 맞이하는 이곳. 버스는 최대한 빨리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뒤집고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포 IC 진입로는 승용차들이 더 들어오면서 정도가 심각해지는 바람에 본선 도로로 합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것보다 더 깁니다. 지금처럼 잠원 IC는 본선 도로 합류 직전에 그걸 겪어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반포 IC는 진입로 전에 사평역 앞에서부터 겪습니다. 지금 들어온 이 도로는 말씀드렸듯이 버스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전의 신탄진까지 구간에서 오후 9시까지 시행합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새벽 시간까지도 운영합니다. 일본 고속도로에 이미 들어섰고 지금 서울 요금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 다다랐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여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영동고속도로도 버스 전용차로 시행을 하는데 구간은 신갈분기점 부근에서부터 호법분기점 부근까지입니다. 초창기에는 이것보다 더 길게 여주분기점 인근까지였다가 이게 단축됐죠. 이 버스는 더 길게 가서 오산, 안성, 천안 방향으로 향합니다. 일요일이야 천안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금요일은 평일로 취급되어서 오산에서 구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말의 시작과도 같은 때 교통량 문제로 오산 이남에서 승용차들과 함께 버스마저 정체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매주 보이고 있죠. 정체 때문에 본래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한 차량의 도착이 늦어지고 그 여파로 다음 운행 스케줄에도 지장이 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산 IC에 도달했습니다. 월에서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스 전용차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를 지나면 충청남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버스는 계속해서 천안분기점까지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시간대 경부고속도로 대전 방향은 다수 구간이 소통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나 보네요. 정체가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좋을 수 있겠죠. 한편 여기는 가변차로를 포함해 5개 차로로 운영 중입니다. 가변차로조 LED 전광판에 X 표시가 들어왔을 때는 4개 차로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안내사항 17시 6분 도착을 예상하고 있군요. 변수야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 큰 정체를 겪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천안시에 들어왔고 앞으로 천안분기점까지 6km 남았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바꿔 탈 것인데요. 호남 지역으로 들어가는 고속버스라면 꼭 거칠 도로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천안 분기점이고요. 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는데 바로 32번 아산 방향 안내가 있으면서 진출입로도 이제 모습을 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아산 IC 방향 고속도로가 지난 9월 20일에 개통됐죠. 논산 천안 고속도로로 들어서서 공주시를 지나 논산시 방향으로 가는데 남풍새 IC를 만나고 차량 터널을 지나 정안 IC로 향합니다. 전광판에서 정체 이야기를 안 해주네요? 그렇다면 아마 이번 시간은 차량 터널을 문제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행 방향 차량 터널을 그것도 이런 낮에 문제없이 지나가는 건 전 처음이네 말입니다. 지금 남풍새 IC 지났고 바로 다음이 차량 터널인데요. 이거는 예, 속도는 떨어졌는데요. 정체는 아닙니다. 아까 그 전광판은 정체라고 안 했을 뿐이었습니다. 서행한다고는 얘기를 안 해줬네요. 뭔가 좋다가 만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뭐 그래도 꽉 막힘없이 지나간 게 어디입니까? 솔직히 저때 정체인 줄 알고 좀 놀랬습니다. 전광판이 순간 일을 안 한 줄 알았거든요. 이제 정안 IC에 닿았습니다. 공주시에 들어왔고요. 이 다음이 바로 정안 알밤 휴게소입니다. 그나저나 반대편은 가망이 없네요. 아니 잠깐만, 휴게소를 가는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먹구름 같은 게 끼지는 않았는데 9월 중순쯤에도 뭔가 날씨가 변덕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비가 안 내립니다. 그래도 뭐 감사한 게 우산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놓고 직사광선도 내리쬐고 있지 않습니까? 정안 알밤 휴게소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출발하기로 합니다. 휴게소에 도착하면 화장실 한번 꼭 가줍니다. 다시 길을 나섭니다. 아직 공주시 안에 있습니다. 북공주 분기점, 공주 분기점, 남공주 IC, 탄천 휴게소, 탄천 IC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인 휴게소는 아예 반대편 도로에만 탄천 휴게소 닿기 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자, 정우 터널 진입 직전의 전광판도 정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음 구간도 아마 정체 없이 가려나 보네요. 호남고속 시외버스 한 대가 추월을 했는데 제가 휴게소에서 잠깐 봤더니 수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였어요. 수원에서 전주 가는 고속열차가 당장 없어서 수원발 KTX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천안아산역 환승 방법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논산시로 들어섭니다. 서논산 IC, 연무 IC를 지나면 논산 분기점입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고속도로와 호남고속선이 가장 가까이 붙은 구간이 바로 논산시 구간입니다. 혹시나 바로 옆으로 광주 송정 방향 고속열차가 지나가기라도 한다면 제 입장에선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앞으로 광주 쪽까지는 132km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전북 땅을 한 차례 밟고 넘어가야 하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논산 분기점에 다다랐습니다. 이 3차로를 통해서 호남고속도로 익산 광주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논산 분기점에서 나오고 나면 바로 전북 익산시로 들어갑니다.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정읍시를 지나야 전남 땅을 밟습니다. 광주 땅을 밟기 전에는 전남 장성 땅을 밟게 되어 있죠. 광주광역시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전라남도이니까요. 익산 IC 이후로 익산 분기점, 삼내 IC, 전주 IC, 서전주 IC가 이어집니다. 이제부터가 2차로 구간입니다. 이 2차로 구간은 광주광역시로 들어가기까지 이어집니다. 조금 전 구간과는 다르게 고저차나 커브가 심한 구간이 조금 있으니 한편으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전주 IC까지 왔고 이후에는 이서휴게소, 김지 IC, 금산사 IC, 태인 IC,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 정읍 IC, 내장산 IC가 이어집니다. 또 비가 내리고 있네요. 하늘에 먹구름 낀 게 아닌데 영 날씨가 심통치 않습니다.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던 건 아니라서 이날 우산을 챙겼습니다만 또 조금 지나니 비가 안 내리는 모습을 보면 이 날씨가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여기서 한번 호남고속선 교량 아래로 지나갑니다. 여전히 호남고속선과 병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처에 안 보인다고 호남고속선과 전혀 관계없는 게 된 건 아니죠.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대로 비가 내리네요. 비 굵기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와이퍼가 쉼없이 연속으로 비를 쓸어내립니다. 위치가 내장산 IC인데 하필 먹구름도 좀 껴있어서 지금부터는 아예 비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백양사 IC, 백양사 휴게소, 장성분기점, 장성 IC, 남장성 분기점이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산간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아예 급경사나 급커브가 몇 군데씩 보일 겁니다. 지금과 같은 빗길은 더욱 운전을 예민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제 장성군에 들어섰습니다. 장성군만 지나면 비로소 광주광역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비가 또 안 내립니다. 참 내가 뭘 말하니까 비가 안 내리나? 구름이 뭐 눈치라도 깠나? 253번 고창 담양고속도로와 만나는 장성분기점입니다. 담양이나 고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이면서 곡성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 지름길 경로도 되어주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가 대놓고 시내 중심부를 지나가는 도로라면 253호 고속도로는 그 반대이거든요. 장성 IC를 지나고 나서 모째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이 모째 터널을 지나면 남장성 분기점이 나오게 됩니다. 남광산 IC 방향의 500번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죠. 남장성 분기점을 지나면 광주 요금소가 나오고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했던 차량들은 이곳에서 요금 정산을 해줍니다. 아직 장성군 땅이지만 이게 곧 고속도로 상에서 광주 관문과도 같죠. 북광산 IC를 지나서 바로 나오는 어느 한 정류소, 바로 비아 정류소입니다. 서울 호남에서 출발했다면 모든 차량이 여기에서 한번 세웁니다. 이젠 비아에서 중간 승차도 가능한데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립니다. 이제 유스케어로 가는 일만 남았죠. 바로 산월 IC가 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네요. 작년에 서울 호남 광주 노선 이용했을 때는 독립 IC를 통해서 빛고을대로로 나갔는데 계속 한번 가볼까요? 이게 전 처음 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신창 IC 사거리가 나왔을 때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길이 제1순환도로라고 하는 도로인데 송암, 소태 쪽을 지나서 문흥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신가 IC 지나고 조금 뒤에 유덕 IC가 나오네요. 요금소도 기다립니다. 유덕 IC라면 작년에 남도 안바퀴 타고 가다가 지나간 그 기억이 있네요. 유덕 IC가 나오면 우측으로 터미널 방향으로 갑니다. 이용 도로가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무진대로입니다.
이쪽이 목포에서 출발해서 광주로 가는 시외버스가 다니는 경로이기도 해서 순간적으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가도로를 이용했다가 내려가는 것도 그것과 동일하고 말이죠. 이제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까지 간 다음 우회전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갑니다. 버스들을 위한 진입로가 터미널 후측에 있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요리조리 해서 지나가서 마지막 목적지 터미널 하차하면은 17시 13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광주 노선은 원가 기준 일반 고속 28,000원, 우등 고속 38,000원, 프리미엄 40,000원, 심야 우등 33,800원, 심야 프리미엄 44,000원, 할증 우등 36,900원, 할증 프리미엄 48,000원입니다. 평일은 오전 4시부터 오후 9시 59분까지, 심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 59분까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심야보다 더 높은 할증 요금으로 운영합니다. 천막차는 철도 챕터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번에 비교해보려면 그 챕터에서 이야기할 것 같다고 전 판단했거든요. 호남고속도로 광주광역시 구간 내 비하 정류소가 있는데요. 서울 호남발은 모든 버스가 중간 하차 가능 대상이지만 광주발 중간 승차 가능 차량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자에 따라 광주 비하에서의 중간 승차가 가능한 버스의 시간표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예약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략 8시대부터 18시 전까지 광주에서 출발한 차량들 중에서 중간 승차가 가능한 차량편들이 있습니다. 이외 시간대는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타노선과 다르게 극소수 차량만 정한 알바니 휴게소에서의 환승이 지원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고속과 우등 고속 중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6시 40분에서 20시 20분, 광주에서 6시에서 19시 10분 사이에서 매 30분에 출발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 적어도 단순 휴식만 하고 가게 됩니다. 서울 호남 광주 노선에서 환승 가능 지원 차량편이 극소수여도 다른 노선들이 모두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 환승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극소수가 된 연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해진 시간틀 안에서 매 30분에 출발하는 일반 고속이나 우등 고속 비중이 줄어든 것이 있지만 2016년 이후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정식 운행하고 점점 운행 빈도가 늘어났는데 30분에 출발하도록 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스케줄이 짜여진 영향도 있었습니다. 과거였다면 시간당 한 편씩이라도 볼 수 있었던 정한 알밤 휴게소 환승 가능 대상 차량편이죠. 서울 호남 광주 노선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동서울 광주 노선이 있습니다. 평상시 첫차 동서울 광주에서 7시 20분, 월에서 목요일 막차 동서울 18시 20분, 광주 19시 10분, 금에서 일요일 막차 각지에서 19시 50분 또는 21시 20분. 서울 호남 광주 노선보다는 횟수가 많이 적어서 동서울에서는 금 13회, 토 12회, 일 15회, 광주에서는 일반은 월금 2회, 토일 3회, 나머지 요일 1회, 우등은 월 8회, 금 9회, 토일 10회, 나머지 요일 7회 운행합니다. 상봉에서 광주 간의 고속버스 노선도 있었으나 이미 없어졌고, 김포공항에서 광주 간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역시 과거의 일이 되었죠. 그래서 버스 노선은 최종적으로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서울 광주 간 이동 방법은 김포공항에서 광주공항까지의 국내선 항공편도 있는데, 이걸 스카이스캐너로 알아봤더니 10월 11일은 크게 오전과 오후 각각 한 편씩이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운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5, 9호선과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서해선이 만나는 김포공항역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고속터미널역에서 9호선 급행을 타고 가야 32분 소요되는 만큼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광주공항은 도시철도 1호선을 통해서 바로 연결되는데 농성역 기준으로 서쪽으로 이동하여 약 11분 소요됩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철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KTX를 이용하거나 수서역에서 SRT를 이용해서 광주광역시까지 이동하는데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역은 광산구에 소재하는 광주송정역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과 바로 연계 가능하지만 시내 중심부 쪽에 위치한 게 아니라서 중심부 쪽은 따로 이동해야 합니다. KTX 요금은 각각 46,800원, 65,500원, SRT는 원가 기준으로 47,000원, 59,000원이지만 예약 시 차량편이나 요일에 따라 다르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원가보다 아래의 요금 결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KTX는 용산역에서 5시 7분에서 22시 22분, 광주 송정역에서 5시 38분에서 22시 30분, 일부는 서울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1시간 45분에서 2시간 11분,
KTX는 앞서 9월 1일에 호남고속선 경유 열차 운행 횟수가 목포와 광주 송정 시종착 합하여 기존 하행 총 22회, 상행 총 24회에서 총 21에서 22회로 변경됐습니다. 천막차는 변하지 않았어도 전체 운행 횟수가 미세하게 줄어들었죠. SRT는 9월 1일 이후로도 배차 횟수는 변하지 않아 지금도 총 20회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11회가 광주 송정 시종착입니다. 수서역에서 5시 8분에서 22시 55분, 광주 송정역에서 5시 13분에서 23시 3분, 소요시간 1시간 35분에서 2시간 10분입니다. KTX와 SRT의 총 운행 횟수 총합은 41에서 42회가 되고 소요시간이 길어봤자 2시간 조금 넘는 수준에 오전 5시대부터 최대 오후 11시 내외까지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서울 호남 광주로 넘어가 보자면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소요시간은 3시간을 넘지만 서울 호남에서 첫차 5시 30분, 막차 월에서 목요일 1시, 금에서 일요일 2시, 광주에서 첫차 4시, 막차 월에서 목요일 0시 45분, 금 1시, 토 2시, 일요일은 사실상 막차 개념 없이 2시, 3시, 4시 순으로 24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 간격은 최소 5분인데다 심야를 제외하고 배차 간격에 1시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배차 간격이면 웬만한 지하철 배차 수준에 가까운 것 같죠? 고속버스한테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속열차 이용 시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광주 송정역으로의 접근성을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2015년 호남고속선 개통 이후 고속열차들을 광주 송정역에만 정차하도록 변경됐고 그 과정에서 광주역은 더 이상 고속열차가 정차하지 않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마련돼 있긴 해도 시내 중심부 쪽에서 이동하기엔 버스터미널보다 광주 송정역이 조금 편리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광주역은 북구 중흥동에 소지하고 있는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까지 이동하는 거리만 따져봐도 서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무지구 쪽이거나 광산구 쪽이면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데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속열차 정차역을 광주 송정역으로 단일화 하면서 광주 시내 중심부와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 간을 2016년 12월 19일부터 기존 통근열차를 무궁화호로 개조한 RDC 동차를 운행했다가 2020년 1월 1일부로 현재와 같이 원래 통근열차 CDC가 운행 편도기준 15에 있습니다. 광주역에서는 5시 2분에서 23시 20분, 광주 송정역에서는 6시 46분에서 0시 31분 대체로 시간당 한 편씩 운행하고 있으며 고속열차와 통근열차 간 연계로 빠른 이동과 시내 중심부로의 접근성 보완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근열차 CDC는 곧 운행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통근열차 CDC가 제작되고 도입된 지 오래되었고 노후화가 이미 진행되는 중이었는데 지난 3월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내국 연한에 따라 연말에 통근열차를 폐차합니다. 3월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는 협약 변경 및 종료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와 협의한 바 없었고 그보다 2달 전의 보도 내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신형 150km급 열차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체 비용과 관련한 것이었고 이것에 따라 셔틀 열차의 존폐도 갈리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해야겠지만 만약 후속 대책 수립 없이 통근열차 CDC의 폐차로 셔틀 열차마저 없어진다면 도시철도 1호선을 비롯한 다른 시내 교통편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셔틀 열차 문제 외에 호남고속선 개통과 함께 광주 송정역으로 고속열차 정차역이 단일화된 것은 선로 구조의 문제도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호남선과 광주선이 분기하는 지점 주변을 살펴보면 호남고속선 열차가 다니는 2개의 선로에서 각각 광주선으로 들어가는 건너선로가 없습니다. 고속열차가 광주역으로 들어가려면 정읍역 쪽에 마련되어 있는 고속선과 기존선 간 건너선을 통해서 이동해야 가능한데요. 광주역은 들어갈 수 있지만 정읍역 이남의 잔여 호남고속선 구간은 이용할 수 없고 당연히 최대 305km로 운행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김제역, 장성역도 정차하는 호남 기존선을 경유하는 KTX 열차가 편도 매일 열차 기준 2회 운행하고 있지만 정작 광주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도 광주역에서는 일반 열차만 이용 가능하고 적어도 정읍역에서 갈아타는 식이 아니면 고속열차까지 활용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속열차의 소요시간은 더욱 앞당겼지만 고속열차 이용을 위한 정차역 접근 편의성은 떨어지며 경쟁력을 제대로 강화했다고 보기엔 애매한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도 고속버스의 공식 최소 배차 간격 5분이나 일부분 24시간 운행이 유지되고 있고 시내에 있는 광주 유스퀘어의 접근성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